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댓글로 응원도 해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이번 방송은 이재명과 그리고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무죄 호소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속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 호소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여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 언론계 이 원로들이 또 언론계 유력한 이 칼럼니스트라든가 이 언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수회담을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걸고 나왔어요. 이 영수회담을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마치 이제 영장 청구가 임박해 오니까 느닷없이 이제 단식 카드를 꺼내서 여론을 확 뒤집으려고 했는데 단식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역시 이재명이답다. 가짜다. 그러죠. 사기쇼다. 이러한 인식을 오히려 더 많이 넣어줬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제 무죄를 판단받았어. 이러한 가짜 괴담으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내놓은 거냐. 그 영수회담에 대한 이 홍준표, 그리고 유근일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의 의견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요, 자유대한 호국단 단장인 대표인 오상종 대표가 10월 4일 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전 내용이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나왔는데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효욱 전 의원도 이재명은 틀림없이 법정 구속으로 간다.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는 지금 제가 어제도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이 항소심에서 지금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고, 오늘은 전효 의원도 내놨고, 저도 제가 보기에는요, 항소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냐면, 지금 이제 뭐 한 달 내로 우리 대법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되든가, 늦어도 뭐 몇 달 안에는 또 대법원장이 임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1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1심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틀림없이 새로운 이 사법부 수장 밑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재판이 길게 지연될 것이다. 소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부 그러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무죄 호소인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더 큰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재명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처에서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 영수회담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에 나와라. 예, 그리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악담을 쏟아내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총리 해임, 장관 해임,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고 있는데 웬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는 거냐? 예, 떼쓰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도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라고 됐다고 하는 즉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이렇게 이제 유창훈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판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영수회담이 이러한 이 판결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래서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끊임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그리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누리꾼들이 잡범이랑 겸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경찰서장 나오라고 하는 격이다. 그래서 누리꾼들 때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6·1 칼럼니스트, 지금 이제 6·1 이 칼럼니스트는요 뉴데일리 이 보수 매체죠. 논설 고문으로 있습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 그래서 왜 느닷없이 영수회담이냐? 이거야말로 한국판 국공합장을 했다는 꿍꿍이 아니냐?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가 지금 잔머리질을 한 곳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칼럼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러는요. 영수회담은 말도 안 되는 멍멍지즘이다. 예, 멍멍지즘. 이게 그러니까 멍멍이가 뭔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꼼수를 절대로 받아들여야 안 된다.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빠져나올 길은 없고 다만 망하는 시점을 한탄 하루라도 늦추려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밖에 더 되느냐. 그야말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그 잔머리질이 하나일 뿐이다. 뭐가 답답해서 이재명한테 시간을 윤 대통령이 벌어준다는 말이냐. 더군다나 범죄 피의자다. 그래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받게 될 자를 만나 말 따위도 되지 않는 멍멍지짐이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국공합장으로 망한 중국 국민당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제2차 국공합작 때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런 우를 속절없이 범했다. 장제스가 국공합장의 노림수를 모를 리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군벌 장셰랑이 시안으로 유인납치 감금해서 공산당과 합작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1936년 12월 12일 날 시안 사건이 발생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웠던 장제스는 도리 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공합작을 받아들인 결과 공산당은 국민당 권력장치에 속속 스며들어 오장육부를 야금야금 갉아먹었고 나중엔 꺼풀 만나면 국민당 정부를 훅 하고 제쳐버릴 수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교활한 적당의 숨통을 열어주었다가 당한 자업자들의 참변이었다. 누굴 탓하라. 그러니까 정신 죄송합니다. 여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거 아예 아주 꿈도 꾸지 말라 이거죠. 받아들여. 아니 당연하죠. 지금 뭐 여권이 바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반지의 제왕의 골룸 같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은 굉장히 지독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기가 팍 죽었을 텐데 이재명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잔머리를 계속 굴린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과 같고 그래서 이 골룸은 반지를 놓지 않으려고 최후 순간까지 집요하게 반격 패퇴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재명도 최후의 순간까지 반지를 놓지 않으려고 한편으로는 적에 대해서 혁명적 원칙성으로 대들고 그리고 혁명의 원칙식이나 알 까닭이야 물론 없는데 그는 윤 대통령을 미국 일본과 함께 반혁명쯤으로 취급하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수회담이니 민생이 먼저니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투정을 하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의 이 양면 정술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극단 정치 배제 민생 우선이라는 프레임에 속지를 마라. 하루 이틀 겪어봤냐? 골룸의 끝없는 악의와 적의와 그리고 위장술에 천진함과 순진함으로 대했다가는 판판이 당한다. 오직 투철한 해안과 강한 이념적 면역력 그리고 센 기력만이 골룸이 끝없는 간계를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형사소추를 다그쳐라.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문 잔당은 사법의 정치화를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의힘 안팎의 그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양다리를 거치지 마라. 그리고 언론은 극단정치 민생을 뒷전운운하며 범법 혐의자와 사정당국을 의도적으로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자유인들은 불굴의지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 가자. 아주 그 6·1 칼럼니스트의 이 칼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만에 아주 제대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기현 대표와는 격이 안 맞아 안 만나고 대통령과 만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난센스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일단 불구속 되었으니 이제 그만 대통령에게 목매달지 말고 당이나 봉합하시고 스스로 민생 정치를 함이 옳지 않으냐. 아주 제대로 점잖하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지금 느닷없이 무죄 호소인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거야말로 이 무죄 호소인 전략은 우리 국민의힘이 깨부숴야 할 대국민 사극이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그 너무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장기 단식을 통해서 민주투사라는 가상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영장 기각을 빌미로 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또다시 제안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그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다는 허위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목적이 강하다. 그리고 범죄 피의자는 만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나는 혐의를 벗은 것 아니냐고 외침으로써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이 사법 탄압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확대 재상산하기 위한 보석이다. 이러한 이재명의 무죄 호소인 전략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총선 승리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깨부숴야 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주장은요. 누가 내세우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의 양준서 기자가 이러한 주장을 이런 칼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100번 만번 옳은 이 분석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 예,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효욱 전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전효욱 전 의원의 글을 이제 종종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이 전효욱 의원의 이제 논평, 천평살인의 논평을 보면은 우선 이 사진 하나를 지금 딱 1차로 올리고 있어요. 자, 유창헌은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칠 겁니다. 헌법을 모욕한 죄가를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구속될 공포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구걸했던 찢잡사범. 그 교활함과 치사함과 간교함에 치가 떨린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경수, 드루킹이 되겠어요. 이재명은 바둑이 김경수의 지도대로 걸어갈 겁니다. 김경수, 바둑이 같은 얼굴로 드루킹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은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경남도지사까지 한 김경수,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바둑이보다 잡사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김경수죠. 이제 김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는 영국으로 튀었습니다. 이재명 절대로 다음 대선 못 나갑니다. 재판에서 확실히 걸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기고만장 척 하지만 냉동실에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윤석열이 당선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이재명을 감옥에 쳐 넣을 것이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죄로 감옥 보내는 정권, 연명 가능하겠나? 맞습니다. 그 많은 중대범죄를 짓고도 설치고 다니는 이재명. 절대 이대로 연명 불가죠. 올해 안에 이재명 깜빵 갑니다. 상식 있는 판사라면 당연합니다. 법정 구속되는 그날 잔치국 곱빼기로 먹읍시다. 아주 글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전효욱 의원의 이런 이 법정 구속 예견까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자, 지금은 말이죠. 이제 이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돼 있고요. 고발인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요. 이제 고발장을 일부 언론에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까지가 이제 연휴니까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고발장의 이제 핵심은요. 직권남용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규 48조 1항 4호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중교사 그리고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 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 기소가 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즉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법 공동체는 피고발인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부분은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 예규 48조 제1항 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유창한 판사나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법령의 일종인 대법원 예규를 명확히 위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상정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이 구속영장이 기각한 피고발인 유창훈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그래서 절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 조문, 즉 형법 제123조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 뭐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거 유창한이는요, 법정 최고형 받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쭉 이 고발 사유 아주 뭐 장문의 지금 의견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러한 형법 제123조 그리고 예규 지금 48조 이 위반과 관련해서 이러한 유창훈의 범죄 행위의 위중함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이 강조되는 만큼 법원과 법관 재판의 책임 또한 이에 상응되게 강조돼야 한다. 자, 그래서요, 최근 선관위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충격적 내부 부패 신뢰에서 보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서 책임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채 권한과 독립만이 강조되어 온 경우, 이게 법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인 위험성, 공동체에 대한 심대한 해악 가능성은 명확관하다. 그래서요, 이제 책임의 절대적 무풍지대였던 법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와 사태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반성되고 검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불신에 따른 무질서 그리고 사회 해체적 경향의 확산은 폭발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피고발인 즉 유창훈이죠. 어느 대형 참사 못지않은 대형 사고를 우리 사회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헌법 원리와 법 질서의 이념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문책의 과정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10월 4일,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는 날 바로 지금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예규 48조, 여기에 따른 이 직무유기, 예, 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직권남용. 일종의 이제 직권남용이죠. 직무유기라기보다도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자유호국단에서 고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뉴델리 보도인데요. 저 이철영의 이 칼럼니스트 이철영,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을 하고 있는데, 자, 유창훈 판사, 당 대표라서 증거진멸 염려 없어. 그래서 기각을 했잖아요. 이거 유창훈 판사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뭐냐?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 상황을 왜 모른 척 했느냐? 요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요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조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제 얼굴은 가리고 했고요. 자,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이냐? 요러한 지금 그런 게 사당이 아닌데
사당으로 돼서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당,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데 그 당 대표성을 가지고 기각한 거, 요거 잘못했다. 요거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그리고 영장심사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재명이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좋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서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면서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 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할수록 반발의 후폭풍 또한 격해진다. 세상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글을 지금 이 칼럼을 싣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요, 이철영 칼럼니스트인데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이제 이재명 영장 기각에 따른 이 분노한 민심의 흐름을 여러분께서도 직접 느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는요, 예, 마지막으로 추석 특이 민심이죠. 예,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추석 민심에 상당한 이상 기류가 생겼다. 왜 갑자기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대두되느냐. 그래서 세계 여론조사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펜앤마이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BS, MBC 그리고 YTN 조사인데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여기하고 딱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갤럽 똑같이 33, 34. 그 다음에 MBC 이게 이제 코리아 리서치죠. 여기는요. 34.8, 34.3 비슷합니다. 자, 한국 리서치 KBS 여기는 민주당이 앞서요. 36대 33. 그리고 NBS는 예, 우리 국민님이 앞서요. 33대 27.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추석 민심 아주 이상기류 중에 이상기류다. 어떻게 해서 총선 정권의 심판론이 이렇게 세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 세 군데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요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이 한국 리서치가 이 KBS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심판론이 52.0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이거는 39.1%가 됩니다.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36.0 그리고 국민의힘이 33.0 그래서 이 KBS의 경우에는 3%를 민주당이 리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MBC는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요 현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 이게 53.4%고요. 39.8%가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4.8%, 민주당이 34.3%. 이게 이제 MB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여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거는요 34.5%밖에 되지 않고 야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것이 48%로 14% 이상이나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표할래? 물어봤더니요.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29.8%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38.9%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내년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영향을 줄 것이다가 61.7%,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26.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석 직전에 이 뭔가 민심의 이상기류가 생겼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이 말이죠.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또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이 추석 전후한 여론조사 중요한 이 참고 자료로 삼고 선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